네, 안녕하세요. 상담쌤, 한철쌤입니다. 지금요, 깔끔한 밤이에요. 새벽 시간인데,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. 큰 이유는, 어, 비가 부슬부슬 오기도 하고요. 잠도 오지도 않고, 이런 날에는 좀 잠이 잘 안 오기도 하는데요. 이런 날 또 생각나는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. 저는 이런 날에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, 가끔씩 제가 상담을 받았었던 그런 일들이 좀 떠오르기는 해요.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처럼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긴 하는데, 오늘은 상담 선생님이 상담을 받은 썰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에 상담 선생님을 만났던 거는요. 만났던 것도 아니라 처음 알았던 거는 고등학생 때였거든요. 고등학생 때 학교에 상담 선생님 상담 선생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상담실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. 상담실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좀 부모님 이혼하시고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게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으셨겠죠. 그렇지만 저한테 권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.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기억하는 상담실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어서 조금 가기 좀 부담스럽고 조금 '내가 가야 되나?' 라고 했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. 그래서 아무튼 고등학교 때는 좀 힘들었지만 상담실이 학교에 있긴 있었지만 또 가기 싫었던 곳이긴 해서 가진 않았어요. 예.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원래는 제가 전공이 중국어였는데 중국어에서 이제 상담으로 돌아가게 되었거든요. 그게 상담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진로를 바꾸게 돼 가지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. 어 제가 그 상담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가장 혼란스러울 겨를이 없었어요. 빨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.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그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누가 가라고 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가야 될 것만 같았어요. 가야 돼. 저기는 가서 꼭 배워야 돼. 근데 제가 상담을 배우기 전에 꼭 상담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도대체 이게 뭘까? 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배울 만한 거 맞아? 이거 좀 뭔데?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그 상담소에 가게 됐고 거기서 처음에 가면 접수 면접지를 쓰게 돼요. 왜 오게 되었는지 뭐 이런 간단한 그런 것도 기입하게 되고 저는 가자마자 MMPI를 했어요. 다면적 인성검사 MMPI를 쭉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 선생님이 저한테 그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. 다면적 인성검사의 결과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과가 아마 그 건강염려증하고 우울증하고 또 히스테릭한 그런 성격들이 다 나오지 않았을까. 근데 굉장히 타당도는 음,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해석을 안 해주지 않으셨을까.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긴 한데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요. 그런 경험이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선생님이 많이 들어주셨어요. 저 얘기를 차분히,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막 말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선생님은 차분하게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어요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약속을 하고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막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. 네. 그때 상담하면서 처음에 이제 얘기를 시작했을 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라고 물어보세요, 선생님이. 그러면 바빴거든요. 바빴죠. 막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으니까. 그러면은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해요. 제가 뭐 어땠고요. 어디 갔다 왔고요. 막 그때 기분이 어땠고요. 막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은 그 한 시간이 짧았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거의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저 혼자만 막 얘기를 하고 왔었던 기억이 나요. 네,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기억이 나는 거는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선생님한테 서운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. 제가 서운했었던 게 있었는데 말 표현을 못했어요. 선생님한테 이게 서운하다. 선생님 이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. 전 얘기하기 싫었던 건데 자꾸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. 저는 얘기하기 싫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안 맞았던 거죠. 그러고 있었는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. 마음이 상했는데 그 표현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고 있던 차에 선생님이 제 얘기를 막 들어주시다가 제 얘기를 잘못 놓치신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생각 하시다가 그러셨는지 제가 너무 말이 빨라서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놓치셨어요. 그래서 다시 물어보셨어요. 너 뭐라고 했지? 그렇게 물어보셨어요. 너 지금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? 그랬는데 무의식적으로 어, 선생님한테 내가 아까 서운했던 마음을 드러내겠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한테 막 화를 냈어요. 왜 선생님은 제 말을 못 알아듣시냐고 자꾸 막 화를 냈던 그 기억이 나고 네, 화를 좀 많이 냈죠. 예. 그래서 음, 그랬던 좀 기억이 나고요. 그리고 저도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눈을 쳐다보면서 상담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잘 못했었고 그 상담소에 있었던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이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. 선생님 눈보다 더 많이 기억이 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다른 데를 많이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겠죠. 아무래도 1대1로 해서 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
저한테는 좀 도전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생애 처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. 그 상담의 경험이 지금 학생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도움이 됐느냐라는 건데요.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을 했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아이들이 저항하는 면에서 좀 얘기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. 또 저처럼 화를 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. 음,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어,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좀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상담했었던 그런 경험들은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요. 몇 가지 에피소드만 기억이 나거든요, 사실. 그런데 그거는 기억이 나요. 핸드폰에 선생님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상담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가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 날 오후 3시다. 뭐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죠. 가야 되는데 못 갈 때가 있어요. 그럼 미리 연락을 달라고 선생님이 하셨어요. 대비해서 선생님 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었죠. 선생님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. 선생님 이름에다가 천사라고 썼던 게 생각이 나요. 예. 제가 천사라는 단어를 잘 쓰진 않는데 그 선생 저는 천사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. 천사라는 단어 잘 쓰지 않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잘 안 쓰는데 그 선생님께는 핸드폰에 천사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더라고요.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 말이 옳다, 너 마음이 옳다라고 얘기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. 그런데 저는 참 운이 좋죠.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. 선생님이 내 말이 옳다고 얘기해주고 내가 편하게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줬구나라는 거를 저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음, 천사라고 선생님 이름을 붙여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. 그래서 저를 만났던 아이들이요. 그 순간에는 또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가까워졌다가 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. 그렇지만 제가 이미 상담하면서 그 시간대를 좀 지내봤기 때문에 저도 그 상담을 1년 정도 유지를 했었거든요. 한 선생님한테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,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예측할 수는 있어요. 예, 아마도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음.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너 얘기를 네가 하면은 너 되게 재미없을 거다. 제 말씀하셨는데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편이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좀 상담 선생님 약간 좀 이렇게 팔짱 끼고 있고 모든 걸 다 안다. 다 얘기해봐라. 오히려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죠. 그리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상담 장면에서는 상담자하고 내담자 사이에서 저는 좀 그 갑을 관계가 느껴지거든요. 권위가 좀 느껴지거든요. 아무래도 그리고 학생들하고 아무래도 교사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 관계가 평등하게 가지는 않아요.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도 뭐 상담하시면서 화내고 선생님도 눈도 못 맞추고 여기저기 쳐다보고 그랬다면서요. 그거 알면 조금 더 저를 좀 편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, 좀 얘기를 풀어봤고요. 좀 새벽이라서 조금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긴 해요. 그렇지만 좀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좀 머리가 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. 실제로 상담에서도 그 언어의 그런 치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반면 그에 대한 한계점도 있기는 해요. 모든 얘기를 다 얘기로 풀어낼 수도 없고 풀어낸다고 해도 그게 치유가 되느냐 그건 또 별개 일이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.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한 좀 부담되지 않는 한, 오픈될 수 있는 한은 얘기하는 거는 좀 괜찮다고 봐요. 그래서 좀 저도 용기 내서 지금 눈썹도 없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를 만나려는 학부모님들, 학생이든 조금 더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을 어떤 선입견으로 쳐다보거나 편견으로 쳐다보지 않다는 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. 네. 오늘 비가 오고 조금 더 약간 센티멘탈해지는 그런 밤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멀리서라도 잘 지내고 계신 우리 천사 선생님께 선생님이 행복하시길 그리고 그분 덕분에
그 기억들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다. 그게 전달됐으면 좋겠다. 그런 마음입니다. 네. 저도 저랑 상담했었던 그런 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떠올라요. 떠오르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이 주신 그런 힘이 있고 제가 오히려 더 치유받을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. 상담실에 오는 아이들이 문제 아들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충분히 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에너지가 있고 또 많은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건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 저를 만나러 오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조금 더 부담을 좀 덜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저를 만났던 그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생각하면은 참 많이 감사드리고요.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힐링을 받았어요.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상담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. 그죠? 상담 받으신 분들이 난 이렇게 상담했어 라는 것은 있지만 그죠?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학교 상담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비소리를 더 들으면서 자도록 할게요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